크몽에서 2026년 2월 기준입니다. 서비스가 많은 순서를 제가 10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트북 하나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저는 현재 발리에서 2주살이를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알바를 하던 제가 지금 이 발리에 와서 디지털 노마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 5단계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나에게 맞는 근무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수입을 버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게 된다면 이제 처음 하실 게 대부분이 기술 찾기이거든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수익화를 할까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찾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내가 어떤 근무 형태로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무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 근무, 두 번째는 프리랜서, 세 번째는 사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를 좋아한다 하면은 원격 근무 하시면 되고요. 나는 자유로운 걸 좋아한다 하면은 프리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은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면은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자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프리랜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넘어가는 구조로 갔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원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가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테크이기는 해요. 제가 지금 발리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디지털 노마드를 보면서 느꼈던 건 원격 근무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그 부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하고 싶으면 제가 미리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고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하단 링크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팔리는 기술을 고르면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근무로 할지도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팔지를 정해야겠죠. 제가 이거 판매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크몽, 숨고 같은 재능 플랫폼에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파악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파악하면 좋냐, 서비스 수가 많은 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찾기가 귀찮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크몽에서 2026년 2월 기준입니다. 서비스가 많은 순서를 제가 10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대행, 마케팅입니다. 영상 편집도 어떻게 보면 대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기술을 독학을 해야겠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 대학교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기술들 한번 서치해 보시면 정말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기술을 배울지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 판매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크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주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자, 외주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한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와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시간을 써서 만들어주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수정을 요청하면 이제 티키타카 하다가 최종본을 전달해주는 형식이 기본적인 외주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상품은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미리 템플릿화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구매만 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디지털 상품은 알아서 팔리겠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디지털 상품이 판매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외주 같은 경우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영업을 하고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상품은 마케팅 퍼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트래픽을 끌어올 것인지, 그리고 그 트래픽을 끌어왔을 때 고객 DB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거를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나의 디지털 상품을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플래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상품이 훨씬 더 우리가 수입을 만들기에는 좋은 구조이긴 하다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구조를 생각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주 혹은 디지털 상품.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외주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그 다음에 그 경험들이 쌓이고 내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들을 템플릿화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템플릿화 해서 디지털 상품 마케팅 퍼널도 세팅하고 트래픽도 끌어모으는 SNS를 해서 이것들을 추후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는 로고 디자인을 판매했어요. 로고 디자인을 계속 판매하다가 이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텍스트 템플릿을 팔았어요. 그리고 폰트를 팔았고요. 아이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팔았고요. 제가 이제 강의도 만들어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작했던 로고 디자인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제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로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외주를 뭐 10개에서 뭐 20개 정도 받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10개에서 20개 받았던 거를 우리가 템플릿화해서 다른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가장 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발리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7년 하고 계시는 수강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발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를 사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디자이너, 코더, 코딩하는 사람들, 마케터, 코칭하는 사람 이렇게 네 분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판매 구조를 설정하기입니다. 판매 구조를 설정하기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케팅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 혹은 온라인 사업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마케팅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안 하려고 지금 재능 플랫폼에 들어가서 우리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마케팅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주냐? 우리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들을 자기들이 광고를 해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선택하게 하죠. 이 많은 서비스 중에 너가 원하는 걸 골라. 거기서 마케팅을 해준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데리고 오는 거를 재능 마켓들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한테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크몽한테 20% 수수료도 안 줘도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디지털 상품을 팔 때도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트래픽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판매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판매 구조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고객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 두 번째로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한 가지 플랫폼을 정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합니다. 요즘은 자기를 계속 나타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숨긴다면은 고객들은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영상 편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영상 편집을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은 조회수가 뭐 몇십 혹은 몇백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시나요? 무엇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하기 때문에 최소 뭐 1만부터 최대 뭐 10만까지 조회수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영상 편집 외주를 맡겼었는데 소통이 잘 안 됐어요 했을 때 저희는 대표가 직접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소통적인 부분에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해줄게 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 계속 그거를 반복한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팔로워가 6만 이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리자면 고객의 문제를 어디서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냐. 제가 아까 영상 편집을 얘기했으니까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고객들의 문제를 찾기 가장 좋은 장소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 됩니다. 가장 안 좋은 별점 1개짜리 리뷰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았구나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열을 해보고 가장 많이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상품에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을 한다면 마케팅 용도로도 너무 좋을 거고요. 우리의 서비스의 차별점도 생기겠죠. 다섯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다고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1, 2, 3, 4번을 하더라도 결국에 그게 포기하는 순간 앞에 있는 4단계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왜냐면 온라인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과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수입이 안 날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런 걸 하냐 그냥 회사나 들어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점점 다른 사람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냥 그 여정 중에 하나의 일부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수입 자체로 목표를 잡지 마세요. 월에 100만 원 벌기, 월에 1000만 원 벌기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번 달에 포트폴리오 15개 준비하기, 서비스 썸네일 이번 달에 만들기, 그리고 벤치마킹 뭐 10군데 하기, 이런 식으로요. 체크리스트 형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형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걸 하나하나 클리어하게 되면 거기에 수입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근데 100만 원 벌기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 안 벌리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작은 실패를 하게 되고 내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지금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내가 로고 디자인을 한다면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나서도 1시간씩 계속 공부를 해서 계속 스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오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 오픈했을 때 엉망진창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서비스 런칭했는데 너무 좋은 서비스 상세 페이지나 너무 좋은 썸네일이 완성될 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면서 이게 개선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1년 동안에 무조건 잡고 하세요. 저도 로고 디자인을 몇천 건을 해보면서 1년 동안 계속 해외 레퍼런스 공부하고 해외 유튜브 보면서 발전을 계속 시켰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차라리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세요. 우리가 하루하루씩 성장을 한다면 이게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1년이 되면은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어요. 계속 성장을 한다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정말 1%씩이라도 커지면 됩니다.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처럼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좋아졌네, 그제보다 더 좋아졌네 하면서 우리가 우리랑 비교를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여정 그리고 그 성장 기록들을 컨텐츠화 하세요. 그 컨텐츠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정말 단단하게 될 겁니다. 저도 뭐 대단해서 제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삶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입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5단계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맞는 근무 형태를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능 마켓에서 카테고리를 확인해서 내가 배울 기술을 정해야 하고요. 자, 세 번째는 그 기술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외주로 판매할 것인가,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마케팅을 배워야 됩니다. 판매 구조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 5단계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내년 이맘때쯤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빠르게 디지털 노마드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헨리였습니다.